만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단 몇 년만 더 살았다면 로마 제국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만든 제국은 지중해에서 인도까지 뻗어 있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정복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32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말라리아? 장티푸스?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오늘 그 진실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애 요약.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 필리포스 2세와 왕비 올림피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고 젊은 알렉산드로스는 문학, 정치, 철학, 전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교육을 받았죠. 기원전 336년 아버지가 암살당하자 그는 단 2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즉시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통합하며 지도자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곧바로 동방 정복에 나선 그는 페르시아 대제국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약 10년간 3만 킬로미터 이상을 진군하며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이소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를 무찌르며 승기를 잡았고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를 차례로 장악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자신을 파라오로 받아들이게 하고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죠. 무력뿐만 아니라 통합정책도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현지 문화와 융합하려는 의지로 페르시아 복식을 입고 현지 여성과 결혼했으며 병사들에게도 혼인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원정 중 병사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그는 바빌론으로 돌아옵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는 알 수 없는 열병에 시달리다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제국은 후계자 없이 갈라지며 곧바로 격렬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 당시 상황. 기원전 323년 6월 바빌론의 더운 여름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한창 제국의 미래를 논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인도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정복까지 구상하고 있었죠. 그날 밤 궁전에서는 대규모 잔치가 열렸고 알렉산드로스도 술을 곁들이며 환영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잔치 이후 그는 갑작스럽게 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여겨졌지만 곧 증상은 악화됩니다. 고열, 복통, 두통, 오한의 말까지 더듬게 되었고 그는 열흘 동안 점점 악화되며 말을 잃고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숨을 거두었으며 죽기 직전 병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특이한 점은 그의 시신이 며칠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신의 존재로 여겼지만 현대 학자들은 이 현상을 독극물의 영향으로 의심합니다. 특히 비소나 스트리크닌은 체내 부패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문헌에서는 와인에 혼합된 약물이나 천천히 작용하는 독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죠.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말라리아, 장티푸스, 서열열 같은 자연 질병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바빌론은 늪지대와 더운 기후 탓에 모기가 많고 수질도 열악해 전염병이 쉽게 돌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대는 이동 중 감염에 매우 취약했으며 알렉산드로스의 피로도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일들은 더욱 미스터리하죠. 측근 장군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몇몇은 의문사했으며 몇몇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제국은 후계자 없이 분열됐고 세상을 뒤흔들었던 알렉산드로스의 시대는 갑작스럽게 끝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 단순한 병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암살극이었을까요? 세 번째, 독살설과 병사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죽음은 고대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가 갑자기 3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유를 두고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 주요 가설을 제시해왔습니다. 바로 병사설과 독살설입니다. 병사설은 알렉산드로스가 자연적인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인도 원정과 수년간의 군사작전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극도로 지쳐 있었고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바빌론은 늪이 많고 위생이 열악한 지역으로 말라리아, 장티푸스, 장염과 같은 질병이 흔했습니다. 그가 열흘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은 병사의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증상은 여러 전염병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독살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은 곧바로 권력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장군들과 측근들은 제국을 나누며 갈등과 전투를 시작했고 일부는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기록 등은 독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천천히 작용하는 독극물 투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병으로 자연스럽게 죽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치밀하게 제거된 걸까요? 그 진실은
여전히 역사 속 안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만약 살아있었다면? 만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단 몇 년만 더 살았다면 세계사의 흐름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아라비아 반도 정복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후 북아프리카를 거쳐 지중해 전체로 눈을 돌릴 예정이었습니다. 카르타고와 로마는 아직 약소국에 불과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의 군사력이라면 정복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유럽 문명의 중심축 자체가 바뀌었겠죠. 또한 그는 동서양 문화를 융합하고자 했던 지배자였습니다. 그의 제국이 유지되었다면 헬레니즘 문화는 더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이고 유럽과 아시아는 지금보다 훨씬 일찍 하나의 문명권으로 통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국경은 지금보다 덜 중요했을 것이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초국가적 체제가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동방의 자원과 서방의 기술이 융합되며 무역과 과학, 의학의 발전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문화와 학문은 국경 없이 확산되고 인류는 더 빠르게 글로벌 사회로 진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살아 제국을 정비하고 후계 체계를 마련했다면 반복된 분열과 전쟁은 피할 수 있었겠죠.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길었다면 인류 문명의 지도는 지금과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단순한 병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둘러싼 치밀한 독살극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역사 속 진실을 탐험해보세요.